오늘도 유튜브에서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 종쿤. 그리고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배님은 어떤 사주일까? 길한 사주일까? 흉한 사주일까? 갑자기 궁금해진 저는 부배님에게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오지 않길래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있으니 5일 후에 메일이 오더군요. 메일 확인과 답장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용.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네, 저 부배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제 허락 안 받으시고 얼마든지 하셔도 되세요. 그럼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화이팅 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용체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명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측이나 떠돌아다니는 것을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론 부배님께서 사주풀이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시청자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생기네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받으면은 마음이 수축돼서 제가 문의를 해도 답이 안 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미안하면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 봐서 네, 이분은 상당히 좋은 분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부배님의 사주풀이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순노루님 사주 분석할 때 순노루님이 전문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최대한 전문 용어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주 명식입니다. 정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하니 등령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한 편인격입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정화일간이란 일간, 즉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오행이 정화라는 소리입니다. 정화는 1강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정화입니다. 정화는 인내가 강하고 느긋한 성격입니다. 겸손하고 총명하고 판단력은 좋은데 정에 약합니다. 배신도 잘 당하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대인관계는 보통 혼자 열심히 하는 느낌입니다. 형상은 불입니다. 나무를 태우고 쇠를 녹이고 네, 병화라는 많이 반대의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등령이라 함은 세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친이라 함은 오행의 생극으로 육친을 논해서 10가지 육친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육친편에 대한 설명도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편인격은 당연하지만 유동적인 성격입니다. 임기응변에 강하고 독창적인 성격입니다. 편인격이란 편인이 격으로 성격된 것을 말합니다. 육친 중에서 편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친편에서 편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 편인의 역할은 식신을 극합니다. 편인의 작용은 학문, 지혜, 자비심을 뜻하고 육친상으로 계모를 뜻하지만 하지만 그냥 어머니로 보는 게 맞습니다. 편인은 식신을 극하여 병제, 이별, 고독, 실권, 건강 악화, 파산을 의미하며 도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격은 처음과 끝이 다르며 쉽게 질리고 용두사미를 자주 합니다. 편인은 학문 전문 분야에 재능이 있으므로 배우, 학자, 예술가, 의사, 승려가 많고 사주의 편인이 너무 많으면은 부모와의 이별하고 처자식과 헤어질 수 있으며 명예가 없고 빈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발명가나 과학자, 종교인, 배우, 연예인에 적합할 수 있는 격입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편협적이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년지가 오화가 있으므로 일간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강사주입니다. 여기서 또 신강사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사주라는 신강, 신약을 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를 논하는 겁니다. 물론 기흉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주의 성격에는
교육이나 여행, 영업,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시면은 해묘 반합입니다. 해묘미 중에 해와 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묘 합 목이 되므로 더욱 강한 목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합이란 합형충파행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 각각 오행을 나타내지만 그것들이 합이 되고 충이 되고 파괴도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목이 강함으로 도식이 우려됩니다. 시지에도 묘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국은 엄청나게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식이란 함은 육친의 인성, 다시 말해서 정인 편인이 과다해서 식신과 상관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지는 부모궁, 시지는 자식궁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편인은 제가 살이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과유불급으로 당연히 살이 됩니다. 사주팔자는 각각 조상, 부모, 배우자, 자식궁이 있다고 제가 지난 4강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4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연주는 조상, 월주는 부모와 형제, 일주는 자신, 배우자, 시주는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 사별, 부모복이 없거나 오히려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도움을 받기 힘들 수도 있고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거나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신이란 1강에서 음양오행론의 생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주에는 모든 오행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주에는 모든 오행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신강하거나 신약하거나 하면은 흉한 사주를 보는데 그걸 중화시켜주는 것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그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기신이 됩니다. 그리고 기신을 도와준 오행이 구신이라고 합니다. 기신, 구신을 합쳐서 기신이라고 불러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행을 한신이라고 하는데 무의미하지는 않고 대부분 길이나 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목을 극하는 재성인 금이 용신이 됩니다. 일간 역시 강함으로 희신을 잡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화를 설계한 토로 잡을까? 화를 극한 수로 잡을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목의 강한데 토로 잡는다? 결과적으로 도식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편간 개수를 희신으로 잡습니다. 일지는 합의되어서 힘이 약합니다. 편제가 용신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칠살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얻습니다. 대운축이라는 10년 운을 세운축이라는 1년 운을 의미합니다. 합쳐서 행운이라고 하면서 타고난 명을 사주팔자라고 하고 바뀌는 운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운 역시 육신이 적용됩니다. 3세에서 12세 1대운에서 병진 대운이 도래합니다. 작용은 화토입니다. 당연히 초년운이 흉합니다. 겁재와 상관운은 당연히 살인데 기신으로 작용하면 그 흉이 큽니다. 13세에서 22세 2대 대운에서 정사 대운이 도래합니다. 작용은 화입니다. 학창시절과 남성이므로 빠른 시기면 군대에 갔을 시기고 늦을 시기면 대학 시기입니다.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작용이면은 작용력이 강해집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회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희신인 일지의 해가 충을 받으면서 정관을 극하니 정관은 남성의 직업, 사회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이 시기에는 직장은 학교와 군대에 해당하는데 상당한 고통이 동반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3세에서 32세 3대운에서는 무오대운이 도래합니다. 작용은 토화입니다. 그래도 아직 지지에 오화가 남아있어서 귀신의 작용의 범위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흉이 덜합니다. 토가 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이 해소되었지만 마찬가지로 흉이 덜합니다. 기루는 아니지만 체감상 숨통이 트일 겁니다. 이유는 오호자영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3대운을 논한다면 작용력이 덜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33세에서 42세 4대운에서 기미대운이 도래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으므로 강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은 육신으로 볼 때 식신은 기룬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주 형국으로 보면 돈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나 가져가거나 빼앗기거나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형국이니까요. 그러니까 평운에 해당하겠습니다. 식신의 역할은 평관을 극합니다. 식신의 작용은 의식주가 풍족함을 의미하고 성질은 명랑하고 화창함으로 복이 많은 육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 풍족하게 살 수 있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식신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간이 약해지면서 빈천한 삶이 됩니다. 여유로우니까 색을 즐기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43세에서 52세 여기까지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컨텐츠를 하는 시기가 과연 기룬일까? 흉운일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5대운에서 경진대운입니다. 금운이 강하게 도래합니다. 기룬 중에서도 대길, 그것도 흉이 없는 정관운이 위아래로 투출하는 시기입니다. 용신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이 시기가 이 사주, 다시 말해서 부배님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52세까지이므로 이 시기에 안정적인 돈이 모인다는 시기입니다. 정관, 정관의 역할은 겁재를 극합니다. 정관의 작용은 겁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 보호하며 승진, 취직, 시험 합격, 재물을 의미하고 정관은 바른 생활을 하고 예의가 바르며 신용과 명예, 품위가 있고 용모가 단정합니다. 공무원과 회사원이 많습니다. 사주에 정관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실직, 불명예, 불합격, 가정불화, 재앙을 겪습니다. 정관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사회의 높은 직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대운은 신유대운입니다. 금운 역시 강하게 작용합니다. 용신운이 아직 강하게 작용하며 이 시기는 대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평관에 해당합니다. 사업운도 좋을 것으로 작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유튜브에서 다른 무언가 새로운 컨텐츠나 창작 활동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주상 창작성, 독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천하는 직종은 교육, 영업, 유흥업, 음식점, 여행, 무역 등에서 유의할 수 있지만 성격으로 볼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길흉을 논하자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63세 이후에 임술대운, 개해대운 등등 83세까지 길한 사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년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인으로는 닭띠랑 돼지띠가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희신에 해당하는 돼지띠가 정확하게 길하며 그 자리가 일지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복이 길합니다. 연인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43세부터 53세 사이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배님의 사주 분석을 볼 때 바람기가 없고 배우자 복도 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초년운이 흉운으로 작용하여 부모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배님이 성공하는 방법은 지금 시청자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창작하시면 더욱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운이 길하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은 모구는 간과 위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비만, 당뇨 등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옷은 깔끔한 하얀색 와이셔츠나 차분한 정장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란에 부배님 유튜브 링크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